정말 많은 사례 중에 정말 영 진짜 끝판 왕이다라는 경우 저희가 아는 막장? 막장 우리가 막장? 많이 뭐 방송에도 보지만 막장 중에 그런 더 말도 안 되는 막장이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뭐 사랑과 전쟁 드라마 뭐 보다 현실이 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너무 황당한 케이스가 선생님 사건이?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막 둘이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를 해갖고 막 애걸복걸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되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이렇게 뭔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에? 아기가 생기는가 동시에 아기가 생겼는데 근데 좀 충격인 건 뭐냐면 신혼여행지를 가서 둘이만 있었던 그 호텔에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랑 왜 같이 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의 이런 예의지. 최소한의 이런 뭔가 자기 새끼를 부끄럽지 임신한 않을까. 임신 중에 있는데. 결혼은 왜 했대 그 미친놈? 그러니까 신혼여행 그 여자를 데려갔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소송 중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혼 소송을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우고 하니까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구해가게 됐냐면 이제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여자애가 자기는 이제 본처 자리를 좀 노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혼 소송이 들어갔다 하니까 자기는 이제 신난 거야. 그래가지고 방을 얻어서 이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남자랑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소송만 끝나면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열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증거가 다 생겨가지고 했어. 그래가지고 법원에 냈어요. 이건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병적인 거예요? 병적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건 이혼해야죠.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키기 전까지는 무조건 끝까지. 부인하고 보고. 아휴. 그러니까 들키기 전까지는 무조건 일단 부인하고 보고 너무 뻔한데도. 내 주변에도 정말 눈앞에서 벌어질 때까지 거짓말해. 부인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욕을 못 끊어. 50년째 욕을 진짜 사용하고 있잖아. 이런 사연들 때문에. 욕이 적당한 인간들이 많아. 맞아. 근데 아니 나도 드라마 작가들을 좀 아는데 작가들이 이제 쓸 수가 없대. 왜 그러냐면 현실은 정말 드라마로 내놔도 믿질 않는데 믿을 수가 없는 말도 안 현실은 되는, 더 심하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니까 현실이 더 막장인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자기 와이프든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연들 있어요? 선생님 있죠. 실제? 이때니까요. 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 재밌는 케이스인데 남편이 이제 가지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그만 이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네 입장을 정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니까요. 그 뒤로.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자기 와이프든 자기 남편한테. 근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남편의 트렁크에 부부의 세계도 거의 트렁크에서 발견되잖아요. 그 남자들이 자기의 공간이 주로 차야. 그래서 뭐 블랙박스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트렁크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갑자기 차에서 귀걸이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차 뒤 트렁크 뒤에 그 사람하고 만난 거를 다 일기처럼 써놓은 거야. 왜 써?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몇 번 만났고 몇 번 했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걸 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남편이 나 정말 사랑한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그럼 아내는? 그동안의 재산을 다 너한테 줄게. 나만 놔달라. 이렇게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빈털터리로 갔더니 여자가 다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냐 빈터터리 오는데.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진 60대 아저씨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도 다 참고 했으니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한이 놔달라.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거다 이렇게 착각 다 늙어가지고 무슨 돈이 없으면 뭐 어디 가서 물도 못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는 순정파 남자들이 있어. 근데 그런 순정파 아저씨들이 만난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경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상이에요? 연상이거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만났던 동창이거나 착각을 많았어. 거기서 동창회 나가가지고 옛날에 이 감정이 되살아나서 추억이 되살아나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2010년대부터 전문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16년 전과 지금의 이혼의 추세가 그러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변했나요? 그때랑 사유는- 똑같은가요? 사유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때랑.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데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좀 화난 게 그들이 너무 뻔뻔해졌어. 그리고 상간녀가. 상간녀, 상간남이 너무 뻔뻔해졌어. 세상에, 정말 어머. 우리 같으면 옛날에 들켰으면 바로 죄송하다고 그렇죠. 그러고 머리깽이 잘못했잖아. 그냥 본부인이 잡히고 그런데 본부인한테. 할 때면 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안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 남편이 이제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은 막 우리 기사 보잖아요. 플래카드 걸고. 네, 네. 직장에 뭐 케이크 보내고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맞고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법에서요?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타인한테 알려져서 공개가 돼서 나의 명예가 훼손이 되면 그게 명예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일 화나는 게 아니 얘가 나쁜 XX인데 얘 명예를 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요?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명예가 있다. 이걸 죄는 보호해야 죄고, 되는- 죄는 죄고. 인격은 인격이다. 근데 이제 간통죄가 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거야. 그럼 어떡해요? 바람을 피운 거는. 억울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한번 있었던 게 너무 손을 놓고 아니 너무 맛있는 이야기야. 아니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마침 따라가게 됐어. 근데 둘이 호텔에 들어간 거야. 근데 호텔은 다 우리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간 거지. 갔더니 조금 있다가 수영장에 간 거야, 둘이. 그래서 둘이 같이 수영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 찍어야죠. 사진을 찍었어. 비키니? 비키니 입고 거의 뭐 이렇게 또 비키니 중에서도 되게 야한 거 거의 다 보이는 걸 입고 하고 자신 있는 거죠. 둘이 껴안고 있는 걸 찍은 거죠. 그 여자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너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너 이랬지? 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거는 포착이 돼서 위자료 청구를 들어갔는데 위자료를 2천만 원을 받았어. 네. 그 여자가 상간녀가. 상간녀한테 네. 2천만 원을 받았어. 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이 여자가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어떤 건데? 어떻게 성폭력이 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알몸을 촬영한 것이 그 여자한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된 거예요. 알몸 아니잖아요. 가리고 다 가른 거 아니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한 거 성적 수치심을 유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이제 한 된 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어. 왜냐하면 성범죄를 처벌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법이 어떻게 그럼 그 정의를 내리냐고. 그렇게 법이 돼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벌금죄로 처벌받아서 성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또 다른 예는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둔하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외도 중에서 열받는 게 내 침대에 와서 그 짓을 한 거잖아. 내 침대에 와서 그 짓을 한 거잖아. 오 마이 갓. 어. 내가 잠깐 여행 간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그러고 간 거를 발견을 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있어. 없던 귀걸이가 있어.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이게 실제 아니라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뭐 그 없었던 곳에 이상한 뭐가 묻어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발견을 해요, 실제. 네. 근데 집에 들어와서 한 경우가 제일 기분이 나빠, 내 침대에서. 기분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죠. 그건 그냥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뒤집어지는 주거 거죠. 침입으로 처벌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거 침입이 안 되게 또 판례가 바뀌었어요. 왜요? 네?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어쨌든 공동으로 있으면 한 찾아야 명의 뭐래? 허락을 받았어도 이거는 가능한 거다. 아. 전에는 둘 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한 명만 동의를 해도 된다 해가지고 주거 침입이 안 된 걸로 봤어요. 난 그 판례 나왔을 때 제일 화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부업을.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밖에는 이제는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민사라 손해배상. 아, 구하는 것밖에. 그럼 돈은 손해배상하면 돈은 많이 얼마나 그게 더 화난 게 받으시나요?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다들 얘기를 했냐면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 미국처럼 위자료를 많이 그러면 줄 수 있게 그렇죠. 그게 이 맞죠. 기준을 올리자.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위자료가 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위자료 정말 5천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이자료도 받지도 못하고 어. 속은 속살. 그러니까 아까 그 이런 경우가 케이스도 많고. 위자료 2천 겨우 받고 나는 형사 전과자 되고 제가 이번에 7천만 원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건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야지 7천이냐면 애가 둘이 있어, 혼외자가. 그러니까 7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 그게. 머리가 아프다. 우리말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없는 뭐 어떻게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게 다 깨진 거야. 이런 걸 배워야 돼. 네. 그러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불륜을 해서 내가 증거를 해서 저들한테 용서와 피해 보상을 머리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단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할 때 요새 이제 자꾸 이렇게 불법으로 써야 돼. 이거 수집하는 게 써야 돼. 많으니까. 응? 우리 남편 잡아야 돼. 네. 남편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뭐 이상하게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해. 예. 그런데 남편 문자를 보니까 뭐 누군가하고 주고받는 메시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 근데 남편 핸드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요?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부분대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출입국 조회를 하거나 사실 조회를 해달라라고 하면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니까. 아, 그리고 이제 통화 내역도 조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카드 내역 조회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이런 보내. 이때 출장이 있었냐? 출장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누군가하고 같이 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고 그래서 역으로 증거를 받는 방법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뭔가를 보고 확신에 들어서 이 녀석을 법원으로 가는 거지. 의심만 가지고 좀 해주세요 법원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의심만 가지고 투망식은 안 되지만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주죠.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해서 문서 송부를 요청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은행,
등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사실조회 채택을 해서 그 기관에 보내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으로 회신을 해줘요. 어렵다 어려워. 이건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든 그런 거죠. 와.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 너무 밥도 안 주고 너무 네, 우리 네, 네. 너무 선생님한테 우리가 정보 뺐죠.